안녕하세요.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강소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박물관에서 많은 특별전들이 개막했어도 보러 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달래보자 저희 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 이번 특별전에 대한 온라인 프리뷰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고고학 전문 박물관으로 2013년도에 개관한 뒤에 꾸준히 고고학 관련 전시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2015년에 개막한 2013-2014 호남 고고학 성과전에 이은 두 번째 호남 고고학 성과전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호남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들을 전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고고학자들이 발굴조사 현장에서 땀방울로 이룬 성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입니다. 전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출을 하였으며 그 속에 찾아진 독특한 특징을 갖추려 소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2017년부터 3년 동안 호남 지역에서 어떤 문화재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전시 도입부에는 호남 고고학을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호남 지역에 있는 고고학 관련된 기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흙 속의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 수천 수만 번의 호미질과 붓질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트라울은 발굴조사 때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로 고고학자분들이 트라울이 이렇게 작아질 때까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연출하였습니다. 화폐 중국과 교류하다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호남 지역이 중국과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인 화폐를 소개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화폐들은 기원 후 8년부터 23년까지 있었던 중국 신나라 화폐로 왕망전이라 불립니다. 왕망은 총 4차례에 걸쳐 화폐 개혁을 진행했는데요. 이러한 왕망전들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장흥 평화리 유적 추설에서 출토된 대포왕천은 기원 후 10년에 실시된 3차 화폐개혁 때 발행된 포화시품 중 하나로 당시 가장 큰 액수의 화폐였습니다. 이 대포왕천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토된 화폐이기도 합니다. 아래에 있는 화천은 기원 후 14년에 실시된 4차 화폐개혁 때 발행된 화폐로 가장 유통이 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국 화폐는 보통 해안가 또는 도서지역 해로 및 수운이 편리한 대하천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 해로를 이용하여 중국 또는 낙랑과의 교류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화천이 꾸러미로 출토된 것은 교역을 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나주 보감리 유적은 사적 제404호인 나주 보감리 고분군 주변을 대상으로 고분의 분포 범위와 축조 세력의 생활상을 복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총 7차례의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7차 조사에서는 마을의 가장자리에 도랑을 둘러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고 마을의 경계로 사용한 환호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랑에서는 저장 조리용 토기, 의뢰용 토기 등과 함께 다양한 동물뼈가 출토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덧띠토기, 민무늬 토기, 탄알무늬 토기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나주 보감리 고분군 조성 전후 시기에 해당하는 대규모 생활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광주 연산동 산정유적의 발굴조사 후 모습입니다. 광주 연산동 산정유적은 평동 3차 일반 산업단지 조성부지 건설 사업을 위해 조사되었습니다. 유적의 부지는 약 25만 제곱미터로 4개 기관에서 나누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집자리가 모여있는 주거공간, 창고가 모여있는 저장공간, 가마, 경장 유구 등의 생산공간, 그리고 무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간들을 구애시켜주는 도랑과 도로 유구도 조사되었습니다. 광주 연산동 산정유적은 삼국시대 대규모 마을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사진 옆에는 광주 연산동 산정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였는데요. 왼쪽은 주거공간과 생산공간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였고 오른쪽은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였습니다. 마한 백제외와 함께 문화를 꽃피우다에서는
영산강 유역의 마을 문화를 전시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무덤 중 하나인 영암 내동리 쌍무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암 내동리 쌍무덤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8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두 개의 무덤이 붙어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쌍무덤이라 불립니다. 무덤의 정확한 구조와 축조 시기를 밝히기 위해 고분에 대한 발굴 조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고분 내부에서는 돌방 2기, 돌 덧널 2기, 동널 3기가 확인되었습니다. 무덤 안에서는 다량의 구슬과 자라병, 구멍단지, 새 발자국이 찍혀진 바리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2호 돌 덧널에서 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 금동관과 유사한 금동관 세움 장식이 출토되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고분 도랑에서는 제사와 관련된 유물로 추정되는 흙으로 만든 동물이 2.5에서 3m 간격으로 총 4기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어떤 동물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유물을 통해 고분 주인공이 일본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금산리 방대형 고분에서도 흙으로 만든 사람 얼굴과 닭이 출토되어 이 역시 일본과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한사람 백제의 관리가 되다에서는 백제의 무덤과 그 안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중 은제 강꾸미개가 출토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나주 송제리 고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제 강꾸미개는 삼국사기에 나솔 이상은 모자에 은꽃을 장식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어 은하간식이라고 불립니다. 보통 은하간식은 나무 줄기 끝과 양 옆에 꽃이 핀 나뭇가지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송제리 고분 실토 은제 간꾸미개는 꽃봉오리가 아니라 풀잎처럼 끝이 뾰족하게 마무리되어 있어 은하간식 초기 형식의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나주 송제리 고분의 시기는 돌방의 구조와 부장 유물을 통해 볼 때 6세기 전반에 해당되며 무덤의 주인공은 백제 중앙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인물로 추정됩니다. 가야사람 지리산을 넘고 섬진강을 건너다입니다. 호남 동부 지역에는 삼국시대 가야 고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호남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가야 무덤에 대한 조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가야 고분의 분포 양상은 금강 유역권, 남강 섬진강 유역권, 남해안권으로 나뉩니다. 고총의 고분은 금강 유역권과 남강 유역권을 집중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확인되는 가야 고분의 주 매장 시설은 구덩이식 돌 덧널이 대부분이며 으뜸 돌 덧널을 중심으로 주변에 돌 덧널들이 분포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강 유역권의 장수 돈총리 고분군과 삼고리 고분군에서는 6세기 가야 고분들이 조사되었습니다. 유물들은 대가야계, 소가야계, 재지계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은 무덤 규모가 호남 지역 가야계 무덤 중 가장 크며 수레바퀴 장식 토기 조각과 그릇 받침 등 아라가야계 유물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덤을 만든 시기는 5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주변 운봉고원 가야 무덤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무덤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무주는 신라와 백제 사이의 국경지대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던 475년 이후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던 시기로 이때 신라가 무주를 거쳐 백제 지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무주 대차리 고분군에서는 가야 무덤과 함께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신라 무덤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덤은 돌 덧널이며 무덤 안에서는 굽다리 긴목 항아리, 짧은 목 항아리, 굽다리 접시 등 신라토기와 금동제 귀걸이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다양한 신라토기들은 현재까지 전북 지역에서 조사된 유적 중 가장 많은 수에 해당합니다. 이 유적은 신라의 호남 진출 과정과
신라와 가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익산, 백제무왕이 꿈꾸는 도시가 되다입니다. 익산에는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불리는 쌍릉과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제석사지 등 백제무왕과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익산토성 발굴조사에서는 백제 사비기 수도인 부여에서 출토된 수부 글자가 찍힌 기와와 북사 글자가 찍힌 토기 조각과 똑같은 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수부는 수도라는 의미로 부여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백제 사비 시기 익산이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